안녕하세요. 수급왕입니다. 자, 오늘은 검색기에 뜬 SOS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SOS랩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5,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라이다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SOS랩 주주분들은 오늘 영상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SOS랩이 단타 검색식에도 검색이 되었죠. 그래서 확인을 이렇게 해 보시면,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오전에 검색식에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SOS랩이 이렇게 아침에 검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기준에 이 검색기도 무료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아침에 수급이 붙고 급등하는 종목들 찾아내는 게 많이 힘드시죠? 이 검색식은 아침 9시에 아침부터 거래량 붙고 수급이 붙는 종목을 찾아내주는 수급왕 검색기인데요. 이 검색기 영상 하단 링크에 구글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OS랩 보도록 할 건데, SOS랩이 사실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쭉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다가 이제 21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붙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듯 하더니 쌍바닥을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11월 달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우하향하던 모습들을 끝내고 쌍바닥을 찍고 횡보를 하더니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SOS랩이 여기서 이렇게 또 박스를 계속 그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11월 중순에 차세대 라이다 신제품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근행과 함께 고점들을 좀 돌파해서 비비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우상향을 그려줬던 건 현대차 모바일 로봇 SOS랩이 라이다 독점 공급 내년부터 실적이 꽂힌다라는 긍정적인 이슈들과 함께 이틀 전이죠. 12월 18일에는 SOS랩이 중국산 라이다 수출 금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3년 뒤에 영업이익이 40배나 올라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SOS랩이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상승 모멘텀으로 따져본다면요.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 내년 초에 일본 도쿄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테마성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한 내년 초 2025년 1분기 테슬라가 중국, 유럽에서 완전 자율주행 출시를 한다는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매출을 보면요. 117% 2024년 대비 YOY가 매출액이 성장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한 흑자 전환 기대감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앞부분에 봤던 내용들과 함께 매출이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SOS랩의 이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적자가 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2025년, 6년 예상 컨센을 봤을 때 2024년 대비에 이제 매출액이 2배 뛰고 2025년 대비 6년도 2배 뛰는 예상 컨센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한 2025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턴어라운드,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도 흑자 턴어라운드 하면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리는 예상 컨센과 상승 모멘텀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일 최근에 18일 날 상승했던 이슈로 보면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 금지 제한 목록 안에 라이다가 포함이 되었는데요. SOS랩에게는 글로벌의 마켓쉐어, 즉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SOS랩이 그 자율주행 관련된 라이더 개발을 목표로 시작을 했지만 로봇, 반도체 장비까지 라이다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매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SOS랩이 2026년에는 SL을 통해서 북미 완성차 업체에 납품할 예정인데요.
또한 현대차 로봇에도 MOU를 진행하면서 2025년에 양산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라이다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초기 생산 목표는 1000대에서 2000대 정도가 되고 해당 현대차 로봇 한 대당 2개의 라이다가 탑재가 된다. 그리고 그 외에 AMR, AGV 관련된 이제 자율주행에도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반도체 웨이퍼 운반하는 로봇에게도 탑재가 된다. 추가적으로 이제 공항, 실외 주차장 관제에 관련된 부분들에도 이제 라이다가 탑재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사실상 카메라보다 이제 라이다를 쓰는 이유는 공항 실내는 상관없겠지만 실외는 카메라를 썼을 때 빛 반사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다를 좀 선호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SOS랩이 공항 실외 주차장 관제 센터에 탑재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2025년에 로봇 매출을 본격화할 거다. 2026년에 자율주행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 2025년에 로봇 매출 본격화는 바로 이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26년은 북미 완성차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손꼽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SOS랩이 지금부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오늘 영상의 이제 포인트가 바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당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면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리스크는 SOS랩이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로 확인되고 있고 6개월 보유예수가 24일에 풀리게 됩니다. 또한 상장 주식 수의 이제 물량이 한 15%가 이제 보유예수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투매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의무 보유 확약 기간 배정 현황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된다면 6개월짜리 확약이 이제 물량이 한 15% 비중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뭐 다음 장으로 넘겨서 또 보면은 유통 가능한 주식 수에서 이제 의무 보유 기간, 보유예수라고 하죠. 보유예수 물량들이 지금 6월 25일 날 상장 날부터 6개월 뒤인 12월 24일 날 해당 물량들이 풀리게 되니까 해당 물량들이 풀려서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SOS랩이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 것인가인데, SOS랩이 이제 12월 23일까지는 주가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23일로 따지면 21일, 22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월요일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24일 날 보유예수가 풀리면 23일 4일 동안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윗꼬리를 달아주더라도 해당 가격대를 좀 돌파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 모멘텀이 이제 2025년 6년에도 많이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6개월의 보유예수가 풀리면서 단기적인 투매가 나오면서 우상향 추세 하단부 라인들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요 라인들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 우상향 추세 라인들을 잘 보시면은 요 우상향 추세 이제 하단부 라인들이 또 공교롭게도 이 전고점 라인들랑 또 비슷한 라인들을 형성해주고 심리적으로 이제 10,000원이라는 지지 저항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1차 지지 라인은 한 10,000원 라인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저점대로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 하단부, 그리고 이전에 박스를 크게 그려왔던, 그리고 해당 라인들을 뚫기 위해서 많이 비벼왔던, 그리고 추가적인 지지를 받았던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요 해당 라인들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SOS를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우리가 시나리오를 미리 예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SOS랩도 우리는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는 해당 종목도 종목이고 시장 전체 흐름을 읽을 줄 아셔야 합니다. 사실상 비상계엄령 이후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모두 뭘까요? 중간중간 양자암호, 재건테마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비상계엄령 이후 지금 급등하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은 모두 정치 테마 관련주죠. 이재명 관련주 오리엔트 전공을 보세요. 1,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7,500원까지 700% 급등하고 6,000원대인데 이런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이 고점에서. 그렇다면
윤석열 산업 정책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이 원전 그리고 대왕고래 조정이 나온다면 이 시점에 사실 건가요? 사실상 정치 테마 끝나고 난다라면 단타를 제외하고 무엇을 봐야 한다? 국내 정치에 관련한 종목을 제외한 글로벌 수에 관련해서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수의 관련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국내 정치와 관련이 없는 글로벌 수엔 재건 관련주가 첫 번째겠죠.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을 함으로써 러우 전쟁의 마무리와 함께 정치 테마에 뺏긴 수급이 제일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테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를 적극 지지한 머스크와 내년부터 한국에 도입되는 스타링크 관련 항공우주 산업 테마. 세 번째는 글로벌 수혜인 생물보안법 관련주가 있겠죠. 물론 생물보안법 상원 통과가 연내 불발되었지만 내년 생부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까지 최소 2회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CDM 관련주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상계엄령으로 인한 국내 수급을 다 가져간 정치 테마 관련주가 끝난다면 그 다음 수급을 빨아갈 수 있는 재건, 항공우주, 바이오 섹터에 주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항공우주 관련 정치 테마 수급이 빠지고 나면 제일 먼저 올라갈 만한 급등이 나오고 수급을 빨아당길 수 있는 항공우주 탑1 종목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 번호로 수급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하단 링크에 구글 양식 작성해 주시면 검색기와 정치 테마 이후 수급이 쏠릴 항공우주 탑픽 종목 무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